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이제 여기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전에 사주기 한번 하고 갑시다. 시작. 그렇죠.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입에 바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일족 한번 외워봅시다. 수소, 시작. 나트륨, 루비디움, 세슘. 됐습니다. 2족, 시작. 베릴륨, 시작.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스트론튬, 바리움. 스트론튬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바리움은 잘 나와요. 17쪽 시작.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렇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 해당이 되는 본론에 힘. 우리 자연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연과학이 물리, 화학, 뭐 기타 쓰레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과학의 목적이 뭐냐면 자연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연 현상에 당연히 물질들도 들어가 있어요. 자연 현상, 대표적으로 자연 현상이 이제 비 오는 것도 자연 현상이죠. 비가 왜 오나요? 수증기가 뭐 되는 거예요? 물 되는 거지. 수증기가 물 되는 게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면 수증기가 어떻게 하면 물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기체가 액체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체가 액체되는 걸 우리가 액화라 그러거든요. 액화. 어떻게 하면 액화가 돼요?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는 게 아니고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액화예요. 근데 온도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론이 그런 자연 현상들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뭐냔 말이지. 그게 바로 뭐냐면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화학 반응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연 현상이잖아요. 거기에도 뭐가 작용하여? 힘이 작용한다.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학적 현상의 생각의 시작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을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 존나 많을 것 같죠. 4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만유인력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구석탱이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요거는 우리 그 원자핵내, 원자내에서의 관계예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화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그거는 이제 물리 쪽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힘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 만유인력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그렇죠? 만유인력이 뭐야? 두 물체. 근데 이 두 물체는 어떤 물체여야 되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은 뭐한다? 서로 끌어당기더라. 그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두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물체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질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들 중에 질량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죠? 질량이 있는 애들은 모두 만유인력에 작용한다. 그래서 만유라는 말을 쓴 거지. 유니버셜 이렇게.
그래서 이 만유 인력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힘이 포스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이렇게 돼요. 요 M1, M2가 M이 뭘 나타내요? 질량을 나타내요. 질량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매스라 그래, 매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매스. 그러니까 M1이라는 질량, M2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서로 뭐 한다고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만유 인력이라 그래. 이제 이 밑에는 뭘 쓰냐면 힘은 이렇게 돼요. 이 만유 인력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량이 크면 세게 잡아당길까 약하게 잡아당길까 이런 거거든. 세게 잡아당길까요? 약하게 잡아당길까요? 세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둘 사이의 거리 R, 이 거리가 가까우면 셀까요? 약할까요? 가까우면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값이 작으면 커요. 그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그러니까 분모해. 이렇게. 이게 제곱이에요. 왜 제곱인지 나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여러분 단위란 말 알죠? 단위 아시죠? 질량의 단위가 뭐 있어요? 킬로그램.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호지.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수식적인 처리에서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단위가 같아야 돼요. 단위가. 그러면 힘의 단위를 여러분이 모르죠? 그렇죠? 힘의 단위가 뭐 있어? 모르죠? 그럼 이 힘의 단위는 얘네들의 단위가 곧 뭐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인 거야. 자, 그러면 질량의 단위가 뭐 있어요? 킬로그램. 그런 애가 두 개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 R이 거리잖아. 거리의 단위는 센티미터도 있는데 미터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게 힘의 단위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단위가 자, 요렇게 써요. 이렇게.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뉴턴 이렇게 읽죠. 이렇게. 얘가 힘의 단위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등호가 성립되려면 G라는 비례상수가 들어가요. 비례상수 왜 필요하다고요? 단위를 같게 해주기 위한 게 비례상수예요. 만유인력은 그거 생각해 봤어요? 질량이 있죠? 저도 질량이 있단 말이지. 우리 둘 사이는 만유인력에 작용하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잡아당겨야 되잖아. 근데 왜 잡아당기지 않냐 이런 얘기지. 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서 있다고 치면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고 근데 왜 안 잡아당길까? 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없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만약에
이분이랑 이 영주죠. 영주형이랑 내가 서로 잡아당기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무슨 힘이냐면 마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지 않는 이유는 만유인력보다 무슨 힘이 더 큰 거예요? 마찰력이 더 큰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만유인력을 어디서 주로 언급을 하냐면 지구상에서도 뭐 뚝 떨어지면은 근데 만유인력과 중력의 차이점 뭔지 모르죠, 그렇죠? 중력은 만유인력인데 만유인력은 두 물체잖아.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일 때의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해요. 지구 하나가 지구일 때. 그래서 이 만유인력은 저기 우주에서나 영향을 미친다고. 거기 뭐가 없어요?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이 마찰이 무슨 힘이냐면 전자기력이. 자, 그럼 만유인력이 커요? 전자기력이 커요? 전자기력이 존나 큰 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아까 화학적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힘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 힘이 바로 무슨 힘이에요? 전자기력이란 말이지. 화학을 지배하는 힘이 바로 무슨 힘이에요? 전자기력이다. 근데 이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우리 전기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력이 뭐 자석. 여러분 초등학교 가지고 놀아봤죠? N극 이름 어떻게 돼? 밀어붙여요. 밀어요? 잡아당겨요? 밀지. 그게 뭐예요? 자기력이란 말이지. N극 S는 뭐야? 잡아당기고. 근데 그게 곧 무슨 힘이다? 전기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력은 N극 S극이고 전기력은 플러스 전기를 띠네, 마이너스 전기를 띠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기력이 이제 전기력인데 우리 화학에서는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뭐라고? 힘. 그러니까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 힘. 내가 끊임없이 물어본단 말이지. 무슨 힘이냐? 여러분은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해 보세요. 정전기적 인력. 이게 6글자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전기력을 발견한 사람, 쿨롱. 아까 우리 전하량이 아니라 쿨롱이죠? 쿨롱의 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해. 막 써. 쿨롱의 힘. 또는 뭐 그냥 전기력 이렇게도 얘기하고, 전자기력이라고는 잘 얘기 안 하고, 전기력, 쿨롱의 힘, 정전기적 인력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어떤 조건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니까 뭐라 해요? 밀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미는 거를 청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물리에서는 청력이라 그러는데 우리 화학에서는 청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반발력이라는 말을 써요. 이 중요해요. 화학에서. 인력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힘을 반발력이라 그러고 잡아당기는 거를 인력이라 그래요. 서로 반대전입니다. 그래서 힘은, 전기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전하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Q가. 전하량이 크면 풀롱의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겠죠? Q1, Q2. 요 거리가 짧으면 세게 잡아당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비례 상수. 요게 K에 K, 소문자 K. 요거를 우리가 아까 G를 뭐라 그래? 우리가 만유인력에서 G를 비례 상수잖아요. 이거를 만유인력 상수라 그러죠. 쿨롱의 힘에서는 얘는 쿨롱 상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화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9급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지. 화학을 지배하는 힘인 이 정전기적 인력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전하량. 두 번째 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론이 이거거든요. 힘이 세졌대.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디로 가야 돼? 왜 세졌냐? 두 가지. 전하량이 커졌구나. 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학적 현상은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항상 묻는 거예요. 전하량이 커졌냐? 거리가 가까워졌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나트륨이 몇 쪽이죠? 1쪽이죠? 얘는 전자 몇 개 잃어요? 하나 잃어요. 마그네슘 2쪽이죠? 전자 몇 개 잃어요? 자, 나트륨 전자 하나 잃은 상태. 마그네슘 지금 전자 2개 잃은 상태. 이럴 때 플러스니까 영주약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플러스를 좋아해요? 마이너스를 좋아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가 있고 Mg2 플러스가 있어요. 전자가 하나 딱 있네. 이 전자를 누가 잡아당길까가 문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당연히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지금 다 같은 거리에 있어요. 누가 잡아당겨요? 나트륨이 잡아당겨야 돼? 마그네슘이 잡아당겨야 돼? 전자 하나를. 이게 어렵는 모양이지? 플러스 1이 세요? 플러스 2가 세요? 플러스 2죠? 플러스 2내가 전자를 잡아당겨요. 그 이유는 뭐가 세기 때문에? 인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이 큰 이유는 뭐가 크기 때문이에요?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우리가 이 Q1, Q2에서 이 Q1, Q2를 판단하는 거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고, 우리가. 나트륨은 플러스 1이고 마그네슘은 2 플러스고 이게 전하량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나트륨이 플러스 1이고 마그네슘이 플러스 2라는 걸 뭘로부터 알았어요? 종으로부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종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건 거리잖아, 거리. 거리는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주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몇 쪽, 몇 주기인지를 모르면 얘기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한참, 내 말은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기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화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힘은 정전기적 인력이고, 이 인력은 전화량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얘기를 더 해보면, 원자 내에 정전기적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양성자예요. 얘가 전자고. 그럼 양성자 하나인의 누구예요? 얘는 수소예요, 수소. 얘는 지금 양성자가 2개고, 요거는 중성자예요. 이 전체가 뭐냐면 이게 핵인 거지. 그리고 전자가 몇 개예요? 2개. 얘 누구예요? 헬륨.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일단 차이점은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정전기적 관계라니까 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뭡니까? 차이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워. 얘 어떤 전기를 띠고 있나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얘를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얘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쳐박아야 되잖아. 반대로 얘가 얘를 또 어떻게 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거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둘 사이에 무슨 힘? 정전기적 인력.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약간 변형을 합시다. 변형. 요쯤에 이렇게 전자를 지우고. 그러면 얘도 플러스니까 인력이. 얘도 이렇게 인력이. 여기도 인력이 있고 여기도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반발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뭐가 없어요? 반발력이 없어요. 반발력. 모든 원자는 핵 내에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한다. One more time, once again. 모든 원자는 핵 내에 원자 내에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한다. 이러면 틀려요.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에 틀려요. 하여튼 이 수소가 계륵이야, 계륵. 자, 수소 원자 내의 정전기적 인력 비교. 이거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수소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 애예요. 요게 뭐냐? 요게 이런 애예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자 껍질이라네. 그렇죠? 전자 껍질은 무한대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럼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요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당연히 무슨 힘이 존재해요?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죠. 그 힘을 F1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얘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겠죠. 그걸 F2. 이해하시죠? 얘는 F3예요. 그럴 때 요 F1, F2, F3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 이런 얘기지. 그 맨날 힘이니까 힘의 크기를 묻는 게 화학 문제예요. 그러면 요 힘은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 생각하셔야 돼?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 이거잖아요. 여기서 Q1, Q2는 여러분 마음대로 얘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F1이나 F2나 F3에서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 힘의 대소를 판단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뭐만 판단하면 돼?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 누가 제일 길어요? 1, 2, 3 중에. 3이 제일 길지. 그럼 힘은 누가 제일 커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F1, F2,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있어요. 좀 이제 어려운데 자, 이번에는 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예요, 전자. 여러분이 전자인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전자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해피할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까 뭘 안정할까?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몇 번 위치에 있을 때 전자가 가장 안정할까요? 1번이라고요? 1번? 1번? 다른 분 없어요? 왜 1번이죠? 아, 찍었구나, 씨발. 그러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이 전자라며 플러스 남자친구 옆에 가야 옆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잖아. 뭐 공포에 휩쓸려? 그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도 전자도 플러스 근처에 가 있으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놈이 뻘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 안정적인 거지. 이 새끼가 뻘짓 안 하니까. 결론은 전자는 핵의 근처에 가까이 있을 때 어떻다? 안정한 거예요. 그 말은 전자와 핵의 인력이 어떨수록 클수록 전자는 뭐예요? 안정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어렵던데 안정하다는 말이 있죠. 안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 뭐였지? 해피한 거. 해피한 건데
여러분이 물질의 상태가 세 개 있어요.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 이 셋 중에 안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 물 생각하면 돼요. 얼음, 물, 수증기. 안정한 상태는 뭐라고요? 얼음일 때라고? 그렇죠. 얼음이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체일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기체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큰 상태죠. 그러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우리가 뭘로 판단하냐면 물질의 경우에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물질이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본인을 표현하라 그러잖아.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는 성과 이름으로 판단하죠. 거기 주민번호 넣으면 다 나와. 그렇죠? 근데 물질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표현하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해요. 그럼 에너지가 작다라는 게 뭐라고요? 안정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에 있을 때 저 전자가 가장 안정한 애가 누구라고요? 몇 번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 위치는 몇 번이에요? 1번, 1번. 그러니까 결론이 힘이 크면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작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표현할 때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힘이야, 힘. 그러면 힘이 작용하면 에너지가 낮아져요. 작아져요. 아시겠죠? 어이구. 그래서 에너지를 표현하면 누가 제일 커요? 2, 3이 아니고 3라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자를 내가 떼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떼어낼 수 있다고. 여기 있을 때 떼어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때 떼어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때 떼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떼어내기가 가장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이 둘 사이의 힘이 어떠니까? 세니까 떼어내려면 가장 많은 힘을, 가장 큰 힘을 공급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뒤에 결합해서 할 거고, 결론. 어떤 물질이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다고요?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뒤에 화결합에서의 정전기적 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얘가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얘가 양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얘는 음이온이고. 둘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붙어 있어요? 무슨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몇 쪽이에요? 1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 둘이. 그럴 때 내가 이 둘을 뭐 하고 싶어요? 뜯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지. 얘도 뜯어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뜯어내야 돼? 얘네 둘을 뜯어내려면 내가 힘을 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힘이 세냐 이런 얘기지. 그게 시험 문제예요. 정전기적 인력이고 전하량의 곱, 전하량의 곱 같죠. 그러니까 이 힘은 뭘로? 얘네를 결정하는 거잖아. 얘가 길죠. 그럼 힘은 어때요? 약하죠. 따라서 내가 얘네들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로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고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액체. 이게 무슨 점이야? 고체가 액체되는 점이 무슨 점이에요? 그게 녹는 점이지. 이렇게. 이 액체가 더 멀어지면은 이게 뭐예요? 기체인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 자 얘도 일적이고 일적인데 얘보다는 얘가 껍질이 많죠. 그렇죠? 이주기 여기 물질을 써보자고. 이주기 일적이 누구예요? 리튬이네. 같은 주기 이주기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몇 쪽이죠? 그러니까 2주기 17쪽이면 누구예요? 플로린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LIF 이거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 씨발 붙어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얘는 1쪽인데 얘보다는 크잖아. 3주기. 누구죠? 나트륨. 얘는 누구 쓸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놈과 이놈의 녹는 점이 누가 더 높냐가 시험 문제예요. 그 말은 이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누가 더 크냐 이 얘기죠. 얘가 크면 내가 그만큼 떼어내기도 어떻다?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되는 거니까. 녹는 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시겠죠? 정전기적 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기와 족을 모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수웰립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얘가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 몇 주기, 몇 쪽이냐. 자, 그러면 밑에 거는 뭐예요? 일단은 거리가 같아요. 붙어 있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전하량의 곱이 얘가 더 크죠. 그럼 정전기적 인력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고.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얘가 더 높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 한번 얘 써봅시다. 2족에 누구 있어요? 2족. 3주기 2족. 마그네슘이네. 2주기 16족. 산소. 얘는 이뤄내고 얘는 이렇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소 기호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갈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런 뭐 까칠한 학생이 있네.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같아져요, 사이즈가. 그런 거 넘어가도 돼요. 지금 시점에 지금 대충 그것만 하는 거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공부를 좀 하신 모양이네. 다시. 자, 이제 결론.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정전기적 인력이고, 정전기적 인력은 전하량과 거리를 이루어져 있고, 전하량은 뭘로 판단한다고요? 조. 거리는 주기. 그 다음에 힘이 세게 작용하고 있으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힘이 세게 작용하고 있어. 안정한 거예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일단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렇죠?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은 1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수업은 2시 반. 그때 이제 화학 결합하면 좀 더 정전기적 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식사하고 보시겠습니다.